이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띄워볼 테니까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모의고사만 푸는 건 아니잖아. 모의고사 풀기가 전부가 아니잖아. 맞지?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은 모의고사만 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하나 보여줄게. 이제 이런 걸 해보면 좋지. 돌아가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끼리끼리 화작이라고 이제 내가 만든 자료이긴 한데 이런 걸 하면 좋아. 이런 걸. 이게 이제 유형별로 묶어놓은 건데 11문제 세트만 계속 풀고 있으면은 뭐 실력이 느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고 본인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부분 연습을 거듭한 다음에 이제 실전 11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좋거든. 이런 거. 끼리끼리 가자. 이렇게. 그래서 목차만 보여줄 테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말아라. 자, 목차를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화법이라도 그냥 화법 전체 통으로 푸는 게 아니고 화법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오늘은 토론 몇 개 풀고 내일은 토의 몇 개 풀고 이렇게 연속풀이 유형별 반복풀이가 돼야 돼. 유형별 반복풀이. 작문도 역시 마찬가지야. 초반에는 자료형이나 혹은 비자료형 구분해서 오늘은 비자료형 몇 개, 내일은 자료형 몇 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어서 집중훈련을 하는 가운데 실전 문제를 풀어야 그게 수렴이 되고 모아지는 거거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맨날 수능 국어 그러면 국어 모의고사 하나 한 대차 다 풀었으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잖아. 부분 훈련 하잖아. 오늘은 독서하자. 내일은 문학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 화작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학 안에서도 고전 소설이 있고 현대 소설이 있고 하듯이 그런 걸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돌아가거들랑 유형별 문제풀이가 가능한 조건이 생기면은 그런 걸 충분히 활용을 해라. 알겠죠? 이런 거를 병행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는 게 좋냐? 그러면은 서영이 화작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할 계획이야? 하긴 할 거야? 일주일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균형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거든. 화작을 안 하면 균형이 무너져.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연습이 돼버려. 얻어 터지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화작 일주일에 몇 시간이 제일 좋을까요? 본인 기준으로. 혹시 계획 세우는 거 있어? 저는 근데 대신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 많이 해. 오케이. 민채는 어때요? 계획이 있어 지금? 화작은 안중에도 없잖아. 안중에도 없어. 보통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은 2회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화작의 화자 생각해서 화요일 목요일 뭐 이런 정도로 요일을 지정해 놓으면 더 좋아.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게 되지. 화작을 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주 한다는 점에서 규칙이 생기면서도 화작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는데 시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돼. 화요일 30분, 목요일 30분 이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현실적이야. 근데 네가 해보면 아는데 막상 시작 해가지고 이제 수특 문학작품 달달달 외우기 시작할 거 아니야.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지금 수특이 발간이 됐잖아.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뭐 EBS 작품이나 계속 외우고 있겠지. 내신도 그거니까 졸라 외울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네가 겪어보면 알지만 재수생들은 알아요. 화작에서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를 보면 6평 끝나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6평 후에 눈물 나는 일은 화작에서 틀리는 상황이야. 화작 안 틀릴 것 같잖아. 이게 틀려요. 다 맞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돼. 니네 학교 돌아가서 봐봐. 니네 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 뭐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하나씩 틀려요.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거마저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 이거라도 해야 돼, 들어가면.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하게 된다면 규칙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 알겠죠? 근데 이상적인, 현실적인, 그래.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2번 30분씩 하는 거야. 할 때 어떻게 하냐? 할 때는 이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문을 아까 그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있잖아.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지문 개수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지문 개수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이라고 잡은 이유가 뒤처리하는 시간까지 잡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많은 걸 할 필요는 없고 한 2개 지문씩 2개 지문 문제를 풀면은 얘도 2개 지문 2지문씩 푸는데 이날은 화법 해볼래, 뭐 이날은 작문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영역별 반복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마저 이제 써볼게. 반복풀이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반복풀이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누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네 실력이 어디 안 가고 가만히 네 안에 체화될 수 있어. 몸속에 가만히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심각하게 이제 벌어지는 게 6평 이후부터야, 이제. 6평 이전에 이렇게 해두잖아. 그러면 6평 이후가 순탄해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 이렇게 하던 거를 유지하려는 내 노력이 생겨나게 되거든. 근데 이제 6평 끝나고 친구들끼리 하소연하는 거 들어보면은 지금 내가 다 예상할 수 있어. 왜냐면 매년 그렇거든. 야, 화작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다 그렇거든. 이렇게 해가면 아무 탈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쉬울 것 같지? 어려워요. 왜 어려워? 당장에 내신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문학 수특에 있는 작품 외우기 급급하거든. 그럼 이런 건 다 뒷전이야. 안 하게 돼. 그럼 이제 6평에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좋지. 근데 왜 하필이면 30분이나 잡았대요? 2지문 풀이하는데 대략 뭐 길어봐야 10분이면 끝나지 않겠니? 5분 잡고 하면 10분 정도면 끝나잖아. 나머지 우리가 매주 과제 내주면서 소영이 내가 뭐라고 그랬지?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구분 없이 뭐라고 그랬어? 그쵸? 모든 선지, 근거 밑줄. 모든 선지, 근거 밑줄 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실력 발휘가 되면서 그리고 네 실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보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이 윈터에서 화작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실천해보면은 도움이 된다. 딱 보면 시간상으로 보면 별로 부담은 없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겨내셔야 된다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로 이제 나가보도록 할 텐데, 자, 마지막 4번째 2022 예시문항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될 지점부터 쭉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예시문항 같이 볼 거고, 목표는 15분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잊지 마시고, 자, 물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국어 황태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로 가시면은 첫 번째 문제 봅니다. 34번 문제인데요. 자,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태가 사라져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소개해야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페이크가 뭐냐면은, 자, 이 사연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딱 해보는 거야. 사연. 이 단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서영님. 자, 만약에 이 단어가 없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연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연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가리고 읽어보면. 명태가 사라져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뭐 이런 정도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연이라고 하는 게 뭐지? 사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스토리야, 스토리. 스토리가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그래서 일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문단으로 가보시면은 사실 명태가 사라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문단 가봐. 이게 일문단 가봐야 된다는 건 알겠지.
그죠? 1문단을 가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어. 이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 문장에 뭐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정도는 나오지. 응.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번 선지에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소개하게 되었는지 동기 정도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소개하게 된 계획, 이유, 동기, 이런 정도는 나와 있죠. 이런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떤 스토리는 없는 거죠. 사연은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겪었는데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간단히 끝낼 수 있는데 2번 선지를 먼저 다음에 보면은 명태가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하면 화제를 제시하겠어. 화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이거 우리 지문 읽기 전이라고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도 이제 보시고 지문을 안 본 상태에서 대처하는 건데 선지로 바로 갔을 때 화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앞을 봐야 돼 뒤를 봐야 돼. 화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앞을 봐 뒤를 봐? 당연히 앞을 봐야지. 그래서 센스 있게 앞쪽으로 가는 센스 그런 정도의 센스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차분하게 찾으시면 되는 거고 지문을 지나치게 디테일하게 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제 좀 괜찮겠네. 자, 그래서 다양하게 불리는 점 해가지고 1문단 가면은 이제 뭐뭐로 불린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북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4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어미 명태의 반대가 뭐죠? 새끼 명태를 뭐라고 불러요? 4문단 가볼게요. 새끼 명태를 뭐라고 부르지? 치어. 그렇죠. 에? 새끼 명태 3문단 다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을 그렇죠. 그렇게 찾아야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4문단의 6번째 문장인가요? 보면은 다음 사진처럼 방류하였습니다 나와 있고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노가리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겠죠. 4문단 6번째 문장을 보면은 노가리라는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가시면은 명태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해야겠다. 역시 4문단 같은 문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5번 선지 목적을 밝혀야겠다. 몇 문단 봐야 돼? 목적이니까 1문단 봐야 되겠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거 있잖아. 그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고 싶어서, 이 동기, 목적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5번 선지는 이 부분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35번으로 가보면은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 문제에서 1번 선지 놔두고 2번 선지부터 하나 볼까요? 니은을 고려하여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간 실태를 알려주기 위해 도표 1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도표 1이 사라져가는 실태인 건지를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여기 보면은 도표 1이라고 했으니까 도표 1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에. 그래서 이제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그랬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000년부터는 이라고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급격히 감소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됐다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라져가는 실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도표 1을 활용하고 있다. 실태가 사라져가는 실태야. 뭔데? 그랬더니 잡혔었지만 줄어들었었고 그 다음에 급격히 감소하고 이렇게 최근에는 사실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 확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문단에 방금 봤던 첫 번째 문장 지나서 두 번째 문장 있죠? 도표 2라고 했으니까 도표 2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도표 2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고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를 자,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된 게 있는가? 이 뒤쪽에 보면은 뭐뭐 하시는 것처럼 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없죠.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포장지 뒷면 하단부에 나와 있는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인데요. 5번 선지만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5번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선지. 자, 5번 선지를 보면은 사문단 관련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명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목적 35번 지나서 35번에 5번 선지. 이거 보면은 발표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사진 중 일부 사진을 선택적으로 활용. 자, 선택적으로 활용에다가 밑줄만 한번 그어보시고 이게 어디에서 확인되는지 사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문단으로 가시면은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해라고 시작하는 사문단. 이해라고 시작하는 사문단 보는 거예요. 사문단. 그리고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가면은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많지만 사문단 지금 보고 있어요. 많지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전체 가운데 부분인 세 장만 골라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에 나온 대로 사진 중 일부 사진은 선택적으로, 그래서 세 장이라고 하는 게 일부 사진인 거죠. 전체 사진이 아니고 일부 사진이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3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이제 비교하는 건데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 2번 선지를 먼저 가서 정답인 이유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 선지에 나와 달리 발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했군 이라고 돼 있는데 관계이 보니까 일상의 경험과 관련지었군 앞에 내용과 발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 라는 거를 학생 1과 2 가운데서 어디를 보고 판단해야겠어요? 학생 2가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학생 1과 학생 2가 상대의 메모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거든요. 상대의 메모에 대해서. 그러면 선지에서 학생 1 땡땡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인 학생 2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1의 입장에서 2가 뭐라고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여기 나온 대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학생 2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 2를 보시면은 그 첫 번째 동그라미랑 두 번째 동그라미 가운데 첫 번째 동그라미 남핵과 지구온난화 해가지고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져가고 있음.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화살표가 바로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관계. 앞에서 지구온난화가 자 무엇의 원인이라는 거야? 사라져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화살표라는 것 자체가 지문상의 내용을 인과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와 있고, 네. 그런 내용이 학생 1쪽에서는 없죠. 학생 1쪽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그러면은 서영님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3번 선지. 학생 1이 보기에 2는 나와 달리 발표 내용을 일상의 경험과 관련 지었군 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달리를 지키고 나와 같이 그렇죠. 나와 달리가 아니라 나처럼. 그렇죠. 나처럼 혹은 뭐 나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 2가 자신의 일상의 경험을 관련 짓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겠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명절에 먹었던 이라는 표현 있잖아. 누가 먹었을까요, 이거? 자기가 먹었겠죠? 명절에 먹었던 이라고 했으니까 학생 2의 일상 경험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학생 2하고 1 중에서 범주화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요. 나는 여기서 학생 2고요. 4번 선지에서 나는 학생 2고 학생 2가 자기 자신처럼 발표 내용을 유사한 항목으로 범주화했군 이라고 했는데 범주화 했어요, 안 했어요? 범주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린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 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쳐야 되겠죠. 자, 다음 지문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지문에 문제 번호를 확인하겠습니다. 37번. 자, 37번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활동 1과 활동 2가 있는데요. 자, 문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보니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 자, 활동 1을 하기 위해 인상 깊은 인물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기억을 찾아가 보셔야 되겠죠. 먼저 기억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인상적인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 그냥 1번은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가시면은 자, 인상 깊은 인물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으로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 미리엘 주교를 인상 깊은 인물로 정하면 어떨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말하고 있는 준수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제안하고 있다. 뭐뭐 하면 어떨까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면 어떨까?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으로 내려갑니다.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의문을 제기하면서라고 했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게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 삼 번 선지를 보시고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랬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X 이게 틀린 게 되겠죠. 디귿으로 가보면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디귿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렇게 디귿. 그러니까 이제 얘는 와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네 대단하다 그러면서 근데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한 거는 앞서 얘기했던 친구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죠. 그런 생각도 있구나. 많이 알아봤네. 근데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X가 되겠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들은 거지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죠. 그 전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환하긴 한 건데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다. X. 자, 3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자, 다음을 참고하여 A, B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준 언어랑 비 언어 나와 있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 개념 배웠던 거죠? 준 언어랑 비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비 언어다 그러면은 언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언어가 아니다.
그러면은 음성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준언어라는 얘기는 준한다, 거기에 준한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니까 음성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건 음성이 나오죠, 음성. 이건 음성이 나오고 얘는 음성이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일단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준언어라는 말 대신에 또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을 적어놔야 되겠죠? 절반만 언어다. 그래서 반언어라는 말도 쓸 수 있죠. 반언어, 반언어라고 또 써두시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둬야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선지로 먼저 갑니다. 표현 전략,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B에 나타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지문 속 A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속 A로 가볼게요. A로 가시면은 자, 민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음성이 있니, 없니? 음성이 있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라고 했으니까 음성이 일단 있는 것이고, 음성이 있는데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만 언어다. 그래서 반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언어.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하면은 언어에 준한다, 준언어 뭐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준언어나 반언어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B로 가면은 머리를 극적이며 라고 했어요. 머리를 극적이는데 음성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성 X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성 X인 것이니까 이건 아예 언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머리를 극적이면은 비언어인 거예요. 그쵸? 비언어. 일단 이거 확실한 것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표현 전략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A, B 구분하는 것만 X 해볼게요. A는 스몰 a예요, B예요? A, 묶여진 A는 스몰 a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B라고 나와 있는 거, 준 언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A는 A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X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B는 아까 머리를 극적이는 거니까 B 언어에 해당하는 B가 되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 A라고 나와 있는 3번도 X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번도 X, 3번도 X. 이건 이렇게 끄어버리고 1, 4, 5번 중에 답이 있겠군. 이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신 다음에 대화의 원리로 들어가서 이제 못 박으면 되는 건데, 대화의 원리 중에서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자,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자, 이게 A에 해당하는 건지, B에 해당하는 건지,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A로 다시 가볼까요? A로 가시면은, 자, 혹시 목요일까지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의 상황을 직접 묻진 않았지만은 혹시라는 말을 썼잖아요. 혹시 뭐뭐까지 뭐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었잖아요. 상대가 어떤 할 수 있는 처지일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처지일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그 대괄호 A에는 대화의 원리 가운데서 가가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가가 적절하죠. 그래서 상대의 처지를 살피면서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오면은 틀려 보인다고.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고려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없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걸 찾아본다. 그러면은 가가 아니라 나가 더 적절하겠죠. 상대를 배려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라고 나와 있는데 B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B로 가면은 자 뭐라 그랬니? 아니야 정리를 잘하지 못했는데 라고 하잖아요.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랬어요. 정리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누가요? 내가요. 이렇게. 그래서
나가 나와 있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잘한 상황이야, 못한 상황이야? 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군. 라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탓을 돌리고 있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칭찬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 칭찬을 최소화하는 상황이고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다가 되겠네요. 나가 아니라 다.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로만 보면 이제 2번에 있는 대괄호 A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대화의 원리는 가가 어울리고 그 다음에 대괄호 B에 묶여 있는 부분은 나가 아니라 다가 어울리는 거죠. 근데 아까 남아있는 것들 중에 비교하면 2번하고 5번 중에서 겹치는 게 몇 번? 5번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5번이. 자, 그 다음 39번으로 이제 내려가시면요. 상호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씩 다 찾아보셔야 되는데, 천천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첫 번째. 자, 사회적 배경 나왔고요. 장발장의 상황이 나왔어요. 1문단, 자, 들어갈 내용. 나의 1문단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로 가서 1문단 찾아보면은 1문단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 그래서 배경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고 세 번째 문장이 가난한이죠. 가난한 장발장의 모습은 시대현실을 잘 보여준다. 시대현실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시대현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시대현실이 바로 뭐예요? 물가 폭등이랄지 흉작이랄지 뭐 이런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로 가면은 1문단 내용에 자, 활동 일에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 제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문답의 형식이다. 라고 나왔는데 방금 봤던 그 첫 문단의 1, 2문장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일까인데 제목의 의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뜻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정보 추가 문답의 방식 자 적절할 수 있겠네요. 까라고 묻고 답했으니까 뜻이다 이렇게. 그리고 3번 선지로 이제 가시면은 3번 선지 자, 이 문단의 내용인데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지닌 한계를 제시했다 라고 했는데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지닌 한계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면 가의 두 번째 대화문 세 번째 문장이 되겠죠. 재민이 가의 재민이의 두 번째 대화문의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재민이의 두 번째 대화문의 세 번째 문장. 그래서 재민이 1번, 재민이 2번.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좋은 생각이야 라고 시작하는 대화문에서 작가인이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문장. 그래서 빅토르 위고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라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걸 많이 썼더라고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자에 대한 애정과 인도주의 뭐 요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2-3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의 2-3으로 가시면은 나의 이 문단 세 번째 문장 가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으로 가시면 이제 한편이라고 시작하는 문장. 주교의 행동은 이라고 하면서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사회적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여기 선지에 주어진 대로 하면은
자, 활동 1에 언급된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한 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0번. 자, 보기 문제인데요. 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은 일관성 있게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근거, 체계적으로 수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관성. 일관성. 보기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일관성.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체계적. 이 두 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선택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 이런 거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안 풀기도 해가지고 이걸 천천히 같이 본 건데 쉬는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봐. 직접 읽고 풀어보고 6교시 때는 좀 빨리 드문드문 살펴볼 테니까 읽고 읽어봐야 돼. 오케이? 읽고 풀어봐야 돼. 자, 10분간 또 쉬어봅시다.